최근 가장 핫한 뉴스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계 최강의 바둑고수 이세돌 구단의 대결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난 9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5번의 대국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세돌이 4번의 패배 후에 또 한 번의 승리를 이루는 과정이 전 국민을 뜨거운 감동으로 불어넣었는데요. 네. 이세돌 드라마 이렇게라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군요. 네, 그 후 파장이 참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뭐 3월은 마찬가지 다른 이슈에 묻히기 전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이세돌과 한 뭐 인공지능의 어떤 기계적인 대결이 아닌 우리 문명의 어떤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 놓여 있지 않나.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대덕밸리가 들썩들썩했어요. 네. 이 대국이 진행 중이던 기간인 지난 3월 11일에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하사비스 CEO가 바로 우리 동네 대덕특구를 찾았었습니다. 이 카이스트에서 특별 강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현장 소식과 함께 과학 동네 우리 대덕밸리 분위기를 이모저모 얘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첫 데뷔하는 방송의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혜입니다. 네, 우리 작가님 평소에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헤드폰 쓰시고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방송의 작가님 드디어 이렇게 데뷔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깨졌습니다. 네, 네, 주변에서 하도 많이 물어봐서 네, 오늘 드디어 나온다고 여기저기 많이 소문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네, 기대 만발입니다. 네, 가 조금 난리가 날려나요? 네, 사실 제가 좀 민망한 게 네. 저는 과학의 과자도 모르고 네. 바둑의 바자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왜 여기 앉아 있을까? 네. 작가니까. 바로 대덕밸리의 작가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 있고요. 본론으로 네. 이 방 작가가 그동안 쭉 팔로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사실 어떤 전문가이기보다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중간에 매개자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네. 올리세요. 바로 네. 이제 그 지점이 바로 제가 앉아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을 보면서 사실 좀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심정일 겁니다. 네, 네. 저만 해도 지금 제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네. 아니 이 작은 물건 안에서 어쩜 이렇게 많은 훌륭한 일들, 카메라, 은행 업무, 뭐 정보 검색 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과학 문외한이 일반인의 시각을 대표해서 네. 신기하고 재밌고 또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네.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보면 방 작가님이 저보다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 스마트폰 걸고 받는 것밖에 안 하는데요. 네, 굉장히 그래요. 많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알파고의 아버지 데니스 하사비스를 직접 만나고 온 그 소감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봤습니다. 네, 어때요? 그분은 저를 못 봤습니다만은. 네, 네, 네. 아주 인상적인 헤어스타일, 아주 강렬하죠. 네. 지난 11일이었어요. 오전에 대전에 오는 당일날 급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네. 강연장소인 카이스트 정문술 빌딩으로 달려갔거든요. 아, 네. 와, 지역 방송사는 물론 네, 네. 뭐 각종 케이블 방송사가 다 나와 있는 네, 거예요. 네, 중계차를 네. 비롯해서 이 큰일이 났구나. 들어가 봤더니 네. 역시 큰일이 났습니다. 네. 정문술 빌딩 1층 로비에 미처 입장하지 못한 학생들이 입구에 수십 명씩 매달려 있었고요. 네. 네. 원래 그 세미나실이 200석 규모라고 했거든요. 네, 네. 그 앞에 무대 앞 그날 복도 막 바닥에 다 앉고도 네. 입장을 못해서 네. 그렇게 앉아 있는 아주 열띤 분위기를 실제로 느꼈고 혹시 그 매달려 있는 사람 중에 저 못 보셨어요? 저 못 들어가고 밖에서 매달려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매달리긴 제가 매달렸습니다.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네.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랬거든요. 끝내 못 들어가고 입장을 못 네. 했는데. 예, 근데 방 작가님은 안으로 들어가셨다고요? 대단해요. 조금 기다리니까 이제 포기한 학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로비에서 이제 스피커로 나오는 네. 그 하사비스 CEO의 강연을 네. 듣고 있었는데 대단했군요. 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네. 그 영어로 강의하는 걸 제가 도무지 알아듣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대덕특구에 와서 이 대덕밸리 라디오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네. 여기는 뭐 수업도 회의도
뭐 포럼도 네. 그냥 일상적으로 영어를 써요. 네, 네. 그래서 와우,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단지다운 그런 분위기도 또 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한 네, 학교의 맞습니다. 분위기를 직접 느끼고 오셨군요. 네네. 그런데 정말 저희가 또 이렇게 피부로 느낀 것은 그 대국이 진행 중이던 그 당시에 광화문의 그 근처에 계셨던 분들이 봤다면 큰 뭐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싶은데 네. 서울도 아니고 게다가 대전에 이 과학특구를 찾았다는 게 좀 의미심장하진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집중해서 과연 이 CEO가 지금 대국이 진행 중인 와중에 네. 대전까지 왜 내려왔을까? 그렇죠. 가봤더니 사실 이 강연은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서 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 네. 초청 계획이 없었는데 네, 네. 워낙 유명한 분이 나오다 보니까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좀 전달이 됐고 각 네. 언론사에서 이렇게 취재를 나왔던 것이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어요. 세계적인 구글 딥 마인드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이 카이스트의 한 학과의 세미나에 응했다는 거. 네. 예. 그 자체가 사실 우리 과학 인재들이 모여있는 카이스트 그리고 대덕 특구의 위상을 네.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좋은 해봤습니다. 인재가 모여 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또 하사비스의 특강 얘기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으로 검색해 네, 보시면 다 아실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네, 네. 강사가만이 네. 전할 수 있는 내용 내용이 그렇죠. 있겠죠? 네. 이제 주제는 일단 인공지능과 미래였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알파고의 대국과 관련해서 네. 그동안 인공지능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네. 또 학습을 어떻게 시켰는지 네. 뭐 웬만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용어죠. 딥러닝, 러닝, 네. 예, 그다음에 뭐 딥 강화 학습 뭐 이런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고요. 네. 이제 이 알파고가 처음에는 프로 기사를 상대로 학습을 한 뒤에 네. 또 컴퓨터끼리 서로 게임을 수백 번씩 펼쳐서 네. 그 과정을 또 통해서 여러 가지 변수, 네. 그다음에 반복 학습 네.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걸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체 학습을 네, 네. 했다는 게 참 놀라워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컴퓨터에 그동안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입력하면 끝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었던 건데 네. 이 알파고는 서로 또 대국도 하면서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게 네. 사실은 놀라운 부분이죠. 네, 좋은 맞습니다. 질문들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답 시간이 있었는데 네. 학생들이 다 같이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네. 이제 어떤 학생이 지금 우리가 걱정했고 놀라웠던 부분, 인간이 이제 너무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하사비스 CEO가 말하기를 인공지능은 조수처럼 활용할 것이다. 네.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리면 된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나중에 제가 기사 검색을 통해서 이 하사비스의 의견을 조금 더 대변을 해보면 네. 이 알파고 및 이런 인공지능은 일종의 툴일 뿐이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네. 네. 스마트폰을 쓰고 컴퓨터를 네. 쓰는 것처럼 툴일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선택은 바로 우리 사람들, 네. 인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까지 그 그래요. 알파고 프로그램은 네. 바둑에만 유용한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또 무엇이 존재하면 그것이 어떤 인공지능, 우리 뇌가 활동하는 방향처럼 하는가에 대한 또 다른 그 연구들이 진행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한 분야에만 깊숙하게 지금 네. 발달해 있을 뿐이지 사람처럼 이렇게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중요하게 그렇죠. 생각하는 네. 건 지난 그 바둑 대국도 이미 어느 정도 소개가 됐었는데 한 5개월 만에 이렇게 커다란 학습을 했다는 것에 대한 그 놀라움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학생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운이 좋게도 네. 의자를 같이 양보해 주신 학생이 있었어요. 같이 서서 이 시간을 빌어서.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카이스트 전산과 3학년 학생이었는데요. 네. 이름을 조땡땡양이라고 조땡땡양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관심 있는 분야였대요. 본인이 이제 전산과 아.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알파고가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지 궁금해서 직접 들으러 왔었고 네. 도움이 참 많이 됐다. 힌트를 많이 얻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하사비스가 참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10대에 이미 체스 챔피언으로 네네. 유명했고 그 뒤에 이제 게임 개발자로 네. 또 유명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 들어가면서 딥마인드 대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 친구 이 학생이 한 얘기가 좀 인상적이긴 해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라는 학교를 들어갈 정도면 거의 그 10대를 그냥 공부에만 올인하는 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하사비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게임에 열심이었고 네. 체스를 뒀고 네. 그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이런 어떤 인공지능 영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교육 풍토와 네. 또 문화 네. 그런 것도 정말 부럽다 아,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학생들의 방식대로 반응. 네. 네. 점이 있고요. 아, 네. 그런 학생들의 자극이 많이 반응도 됐겠어요.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네. 앞으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 것인가, 네.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 힌트, 네. 좀 고정관념을 깬다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좋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 학생들의 또 반응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네, 네. 좋았고요. 사실 기계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보다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서 또 뭔가 전략을 세우고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 것이 이제 알파고의 그 대국이었는데요. 네. 자, 우리 같은 일반인이 놀라는 것보다 사실 조금 더 전문가적인 과학자들의 그 과학계의 놀라움 또한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과학계의 놀라움, 네, 우리 방 작가님 취재해 오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걸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이 대덕밸리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요. 그렇죠. 네. 그 과학 듣고 과학 기술인들이 사실 충격을 좀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그 애트리 좀 가까운 5분 거리도 안 되는 애트리에서도 네, 네. 대국이 있었을 때 연구원들이 다 TV 앞에 모여서 네.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네. 저렇게 잘 배웠나 네, 싶고요. 진행을 해봤고 네,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내가 수영을 못한다면 네, 네. 수영 선수가 그 시합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구나 열심히 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내가 수영을 할 줄 아는 입장에서 보면 와 저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어떻게 훈련했을까 뭐 이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대덕특구 안에 있는 과학자들이 느끼는 체감이란 거는 일반인의 체감과는 좀 굉장히 많이 다른 네. 것 같아요. 대국 마지막 네, 날에 대덕밸리의 그 주민들과 과학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내용이 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시점으로는 바로 어제였어요. 네. 예, 과학마을 벽돌 한장에서 강연회가 있었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정원 선임연구원의 초청 네네. 강의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분이 대국이 시작되기 전 며칠 전에 이미 알파고는 어떻게 바둑을 둘까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네. 아, 예, 네. 그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센세이션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당연히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었기 때문에 네. 그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현재 이 글이 조회수가 10만 건 네. 이상을 네, 어제 시기적으로. 날짜로 네. 10만 건. 아. 이분의 글이 설득력 있는 건 또 네. 인공지능을 잘 아는 그런 전문 연구원인데다가 네. 바둑도 잘 하시는 아, 네, 네. 그런 분이세요. 네. 근데 이분 말씀이 정말 깜짝 놀랐다. 네. 생각보다 인공지능이 무섭게 진화하고 있구나. 네. 예, 사실 우리도 어느 정도 실력인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그렇죠. 얘기를 네, 그렇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또 두려움들이 있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람들에 의해서 집단지성이 만들어낸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알파고와 또 이 사람 가운데 바둑의 최고수라고 하는 이세돌의 대결인 만큼 네. 그 사람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안에 다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사실은 뭐 스티븐 호킹이나 또 빌 게이츠 같으신 분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또 인공지능의 완성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두려운 마음도 사실 있긴 있지만 언젠가 올 것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관심 있어진다는 거는 관심 있어 한다는 게 또 현장에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좀 흐뭇하게 보였어요. 아, 네. 어땠습니까, 우리 강 작가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막연한 두려움은 조금 가신 상태예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
그 이정원 박사 강연 내용을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네. 좀 막막했던 관점에서 신선하고 좀 구체적인 자극이 되지 않았나. 네. 이거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패배한 것은 사실 아주 소중한 패배다. 그렇죠. 네.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이미 너무나 파고들어서 네. 어찌 할 수 없기 전에 이 바둑용어로 몇 수 앞서서 미래를 그리게 해주었던 아주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요. 네. 최근에 그 유명한 로봇공학자도 네. SNS에 올린 글이 있다고요? 예, 데니스 홍 네. 워낙 유명하고 네. 아주 그 재기발랄한 그런 네. 분이죠. 하이스테도 자주 와서 네. 우리 대전 분들도 친근하게 느끼는 네, 네. 그 미국에 있는 과학자인데 네, 네.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요? 그분 이제 미국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네. 올린 글이 저는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살 것 같아서 조금 낭독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네. 네.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같은 세상의 한 사람으로서의 저의 생각은 이렇게 글이 시작돼요. 네. 바둑을 두면서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알파고를 보면서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다행이라 느낀다. 네. 네. 사실 이세돌 구단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말 네. 즐기면서 한다. 네, 맞아요. 정말 최고의 그 명승부를 해보고 그렇죠. 싶었다. 최고의 명승부를 네. 흑돌 또 흰돌이 다 흡족한 그런 명승부 이렇게 얘기해서 참 우리 네. 삶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렇죠. 다져봤는데요. 그래서 맞아요. 네. 비록 알파고가 승리를 했지만 네. 즐거움은 느끼지 못했다. 음. 그리고 내가 사람이란 것이 정말 멋지고 다행이다.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이세돌을 꺾는 인공지능을 짧은 기간 안에 개발한 개발자인 우리 사람들 네. 정말 사람. 대단하다. 방점이 네, 사람들. 네. 그렇죠? 우리 네.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네. 네. 그다음에 그 1000개의 CPU와 네. 바둑의 역사를 통달한 인공지능을 컴퓨터와 접전을 벌인 것이 또 사람이다. 네. 그렇죠. 이세도 네. 자랑스럽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요. 또 알파고의 실력보다 바둑의 심오함에 더 놀랐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 기술에 대한 불안함은 많은 경우 이 몰라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알아보고 대비하면 된다라는 네. 긍정적인 낙관을 펼치고 네. 있습니다. 아, 저는 네. 그 어제 그 대덕의 어린 초등학생에서부터 네. 70세가 넘은 그 은퇴 과학자까지 함께 한 자리에 모았다는 점을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과학 동네의 네. 특별함을 얘기하고 싶어요. 아, 네. 이번 그 특구 과학자들 사이에 계기로 이런 커뮤니티가 좀 활발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네. 생각을 공유하는 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어른들의 그 두려움보다는 학생들이 어떻게 이 이후의 세계에 적응해 갈까 고민하는 그 모습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생 여자 대학원생이 얘기하는데 예전에 fMRI가 처음에 소개됐을 때 그것이 인간의 마음 속을 그 뇌 속을 통해서 모두 들여다보면서 그랬을 때 가공할 그 나쁜 영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의료용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자. 네. 그러면 그것이 활용되는 과학기술이 일상생활이나 어떤 전문 영역에서 활용될 때 인간이 그 한계를 정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그 일반인으로서 안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 부분, 네, 맞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천문학 쪽에서 보면은 네. 외계의 또 생명체를 찾아내는 일 또한 광대한 또 데이터가 필요한 그런 빅데이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따라서 저희가 또 그 교육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약간 변화를 줘야 되는 틀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방 작가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의 교육 문제, 또 사회 경제 문제 조금씩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 시점을 이번 계기로 해서 또 생각하셨을 것 생각하는 같아요. 그런 시간이 질문도 아니었을까 그런 질문이 싶어요.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공지능 네. 세상이 이제 시작된 것을 일반인도 알게 된 이 세상에 젊은 어린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저는 어제 그 이정원 선임연구원의 네. 그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제 앞으로는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제일 네. 중요하다. 네. 본인 아이들도 아직 어리지만 뭐 단어 하나, 영어 단어 하나, 또 숙제 하나, 네.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데에 집착하기보다는 네. 어떤 본인이 즐거워하는 영역에서 목표를 갖게 하고 그것을 잘 해내기 위한 과정을 트레이닝하는 것, 네.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교육관. 네. 네네, 그 교육관. 그러니까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의 세상과 너무나 또 다른 세상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앞서 나가는 지성들은 네.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었고요. 네. 또 이런 얘기들이 대덕특관에서 이렇게 오간다는 거, 소통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강연회에 참석한 이 벽돌한장 주최로 참석한 그 강연회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왔거든요. 초등학교 네. 저학년부터 아, 네. 예, 아주 그 연세 지긋한 박사님들까지 네, 다 네.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한 분야에 정통한 분들이지만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의 이 머리가 이게 지식이 죄송합니다. 이 지식이 모였을 때 더 큰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진짜 알파고 또한 한 사람의 과학자가 만든 게 아니고 그렇죠. 팀워크로 네. 인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네. 기보가 또 많은 바둑인들에 의해서 제공된 기보를 통해서 학습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단 지성대 최고의 고수가 만나서 네. 역시 컴퓨터상의 집단 지성인 사람과 네. 또 한 특출한 인간과의 인간 대 인간의 대결에서 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이런 그 공론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저희가 바라는 방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제 네. 벽돌한장 강연을 참석한 네. 한국화학연구원 고현주 박사님 네. 지난번에 저희 대덕밸리 라디오에서도 모셨었는데 네. 이분 말씀이 인공지능을 주제로 이렇게 초등학생과 과학자,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는 걸 보면서 그렇죠. 이 네. 바둑과 같은 대중적인 매체가 과학기술을 대중과 쉽게 소통하게 한다. 네, 이거 네. 정말 실감한다. 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네. 그리고 시민이 참여에 의한 과학기술이 네. 올바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겠나. 과학자만을 위한 과학이 아니라 네, 네, 이런 네. 소통하고 참여하는 과학의 장을 이 대덕특구 안에서 더 많이 펼쳐야 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네.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뭐 네, 저- 과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네. 과학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네.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 또 우리 과학에 대한 애정이나 이것을 세계로 향해서 차후에 우리의 그 젊은이들이 뭔가 뻗어나갈 한 길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를 모으는데 이 기회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그 이정원 박사 얘기로는 호모사피엔스로서의 우리가 다른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일주일 동안 본인이 네. 이런 기고를 하면서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도 네. 또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또 행복한 과학 동네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해봤습니다. 네, 알파고의 대국이 또 인공지능이 또 1, 2, 3에 어떻게 또 바뀌어질지 네. 또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기계와 차별화되고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방 작가님이 우리 옆에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올 수 네. 있게 해준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대덕밸리 라디오 준비하느라고. 덕분에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방 작가님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이세돌의 또 알파고의 대국 정말 가치 있는 승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핍스 하모니가 부릅니다. 월스잇 함께 들으시면서 가치 있는 그 의미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덕베리 라디오의 방성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